지난해 일어난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사건은 끔찍하고 잔인한 수법에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심지어 가출 여중생 3명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충격을 안겼습니다. 얼마 전에도 성매매를 하던 가출 여중생이 모텔에서 살해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각종 범죄에 노출된 채 미래의 가능성까지 사라질지 모를 위태로운 선택 가출. 그러나 45만 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집과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가출을 선택해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은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위기에 빠진 가출 청소년 문제를 진단해 봅니다. 미래의 희망찬 꿈만 꾸기에도 바쁠 청소년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학교에 보면은 이렇게 막 화장 진하게 하고 치마 짧게 하고 학교 자주 안 오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많아요. 불과 며칠 전 한 모텔방에서 살해당한 아이 역시 거리를 방황하던 가출 여중생이었습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어난 일이어서 많이 안타까워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소년들이 가출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가출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에 2만 건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약 10%가 가출 경험이 있고 3.5% 정도는 지난 1년간 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 실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4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중 매년 1만 명 이상이 가출이나 실종으로 신고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고등학생 중 한 번 이상 가출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2.2%로 무려 4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이 많은 청소년들은 왜 가출을 하는 걸까요?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 간의 갈등으로 가출했다는 응답자가 61.3%나 됐습니다. 그 외에도 간섭받기 싫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가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뒤를 따랐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가정에서 상처만 받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비뚤어진 청소년 정도로만 취급했을 뿐 집 나온 청소년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출 청소년들은 제대로 성장해 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위태로운 45만 명의 가출 청소년들을 거리가 아닌 우리 사회의 품으로 끌어안아야 할 때입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직접 만나보기 위해 가출 청소년이 가장 밀집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 한 패스트푸드점. 구석 한편에서 잠을 자는 학생들을 발견했는데요. 혹시 학생이에요? 네. 근데 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성태와 중학교 3학년 은주는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제작진의 설득 끝에 신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끼리 맨날 싸우고 맨날 들어가기만 해도 때리시고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나온 지 이제 한 달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의 간섭이 싫어 가출을 결심한 은주는 집보다 지금 생활이 훨씬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잔소리 안 듣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나 막상 가출을 하니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는 것은 PC방이나 뭐 찜질방, 아니면 지하철 역사대 아니면 방금처럼 잔 것처럼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거는 그냥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가출 후 아이들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은 바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날은 하루 종일 굶을 때도 있고 잠잘 곳도 마련하지 못한 날은 오늘처럼 패스트푸드점이나 공원에서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많이 추울 때도 있고 추울 때 막 배고프고 그럴 때 보면 제 집에 가서 진짜 따뜻하게 밥 한 번 먹고 싶어요. 부모님이랑 무서워가지고 언제 들어갈 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도 없는 미성년자라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배고픔은 범죄로 이어집니다. 배고플 때 애들끼리 모여서 절도도 하는 거 같고 막 마트 큰 데 가가지고 음식을 훔치고 그러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무서운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잠을 자면서도 내일 아침을 걱정해야 하는 성태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는 작은 범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반복되면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죄의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씩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오는 성태가 없었으면 어떻게 지냈을지 은주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끈끈해 보이지만 서로 만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사이입니다. 가출팸? 거기서 만난 사람. 그 랜덤 채팅에서 또 만났어요. 가출팸이란 가출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모텔이나 원룸을 빌려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는 집단을 말하는데요. 두 사람 역시 거리에서 만난 가족입니다. 성태는 누구보다 살뜰히 은주를 챙기고 은주는 그런 성태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요즘 은주는 랜덤 채팅이라는 휴대폰 채팅에 빠져 삽니다. 이 휴대폰 앱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수도 있고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아저씨들이랑 만나서 모텔을 간다든가 술집을 갔다든가 가서 하고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은주는 많은 여자 가출 청소년들이 이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점점 돈을 구하기 힘들어져서 은주도 쉬운 돈벌이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먹고 자고 할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가출팸은 외로운 친구들끼리 서로 의지가 돼주기도 하지만 때론 무서운 범죄 집단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벌어 가출팸을 먹이기 위해 자진해서 성매매에 나서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집단에게 강제로 끌려다니며 성매매를 강요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한 생각을 하는 은주를 이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작진과의 오랜 대화 끝에 두 사람은 일단 가족이 아닌 청소년 쉼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사건의 희생자와 모텔에서 발견된 15살 여중생 역시 가출팸을 전전하며 성매매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소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과 뒤늦은 후회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복지 지원법은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특히 가출 청소년의 경우 생활 지원과 선도,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 109개의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이외에도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나서서 가출 청소년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거리를 헤매는 45만 명의 가출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살펴줄 어른들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이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오랜 방황을 끝내고 안전한 곳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 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2부에서 알아봅니다.